오늘은 2부는 최민희 의원님과 함께하고요. 3부는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 자, 오늘 2부는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왜 불굴의 희망입니까? 제가 그 박근혜 국정농단 때 네. 뭐 여러 가지 폭로해서는 안 될 걸 폭로해서 저로선 정치 보복 재판 받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사면도 해보고 복권도 돼보고 네. 낙선도 해보고 근데 꿋꿋하게 한다 이래서 불굴의 희망입니다. 불굴의 희망. 네, 우리 국민들도 요즘 많이 어려운데 이 불굴의 희망의 의지로 다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 뉴스 컷 듣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후원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특검보 4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최대 40명 등 100여 명을 꾸리는 걸로 명시했습니다. 네, 컷 듣고 왔는데요. 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특검법이죠. 당론으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서명을 한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특검법이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우선 그 대표 발의자가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론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예. 사실은 지금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인데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사모 둘 다를 검찰이 탈탈 털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소했고요. 그리고 김혜경 사모에 대해서도 기소할 태세로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해진 혐의도 120여 군데를 압색했던 김혜경 사모처럼 수사했다면 민주당이 뭐 이게 공정한 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정국이고 이건 정적 죽이기 보복 기소이다. 라고 민주당은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내용을 보면 사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무슨 뇌물을 먹은 듯한 그리고 무슨 직권남용을 한 듯한 배임을 한 듯한 그리고 심지어 뭐 국고 손실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결국 보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된 용도 부분이죠. 변경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 이 요지의 발언하고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이 두 개를 가지고 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의원님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기자들이 그런 류의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특검법이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냐 안 하냐 에 관심을 두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그 테두리에서만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는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별법, 김건희 특별법이 사실은 동력을 갖게 된 게 뉴스타파의 보도로 인한 것입니다. 1월 12일 녹취록 그리고 6월 16일 녹취록으로 대통령께서는 6월 17일 녹취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민주당이 고발한 거고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파는데 직접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물이 나온 거거든요. 1월 12일 녹취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내용의 특검법을 그리고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특검법을 네.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 앞으로 그러면은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발의가 되면 예. 법사위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이제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 법안 소위로 넘어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논쟁이 되겠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예,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지는 국민 여론과 추이에 따라 우리가 해나가겠다 이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뭐 패스트 트랙에 얹을 수도 있고요. 네, 패스트 트랙에 얹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180일 소요됩니다. 네. 예, 그래도 180일 소요돼도 민주당은 가야 할 길이라면 가겠다는 태세죠. 예, 네. 장기전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김도읍 위원장 입장에서도 뉴스타파에 녹취록 보도가 없었다면 네. 그나마 나름 작은 명분이라도 있을 텐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국민의힘의 명분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검찰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배모 씨를 또 기소했다라는 속보가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기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배모 씨도 기소, 김혜경 씨는 또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네. 자, 이 내용들은 잠시 또 이제 여쭤볼 텐데 우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되고 또 상당히 여론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이 됐든 논문이 됐든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도어 스태핑이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예. 뭐 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도 피하고 있고 예. 사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답하기가 군색하기 때문이죠. 네,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의 대응도 보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하여 저도 뭐 그 보도와 일부 자료를 보면 표절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 교수님들의 의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논문 내용이 표절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내용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문제는 없고 그 검증한 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단체 아니냐. 그래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 그렇거든요. 근데 메신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에 대해서도 답하시라. 근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 아니다. 라고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한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 대응이 핀트가 안 맞습니다. 어떤 면이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의 얘기는 한마디로 일임했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에게 일임했다는 건데 왜 일임했다고 얘기하냐면 일임할 경우 어떤 종목을 사는지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월 12일 녹취록에 보면 이모 씨와 김건희 여사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얼마인데 어떻게 되고 살까요? 하니까 사라고 하거든요. 그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는 걸 알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제 주가 조작되었다. 이것이 진짜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핀트가 안 맞는 해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해명 자체도 충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또 판단을 또 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또 민심이 중요한데 대통령실의 정무 1, 2 비서관이 교체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실질적인 인적 개편으로 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역대 청와대죠. 예. 역대 청와대에서 인적 쇄신할 때 비서관들 내보내고 인적 쇄신했다고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되게 수석이 바뀌거나 비서실장이 바뀌죠. 네. 이 정도 위기라면. 그래서 비서관들을 내보내고 인적 쇄신이다라는 게 무색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정무 기능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되게 역대 대통령도 다 그런데요. 예. 국회의원을 했던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시면 국회를 조금 귀찮아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 예.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영선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국회 경험은 없죠. 네, 그러니까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쇄신된 비서관들도 국회 네. 윤핵관이 들여보낸 비서관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더라도 국회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김재원 전 의원이 대통령의 운명은 국회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건 예. 국회가 예산 통과 안 해주면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정무비서관이 중요한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정무수석보다 비서관들이 다니면서 예. 이제 주로 국회하고 소통을 하는데 전희경 전 의원은 만약에 그런 역할이라면 네. 정말 안 맞는 분이죠. 왜요? 극우 여전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에서 의정활동할 때도 예. 거침없이 상대당에 대해서 비난을 해온 것으로 인상이 콱 박혀 있는 분이거든요. 최민희 의원하고도 친하신가요? 이대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 20대 일하셨고 저는 네. 19대여서 이렇게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권 현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추석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개선될까요? 아니면 워낙 뭐 악재들이 또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될까요? 저는 뭐 기술적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오른다. 예. 이런 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이 네.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추석 밥상에 뭐를 올릴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즘 식구들이 모여서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저 못 봤습니다. 큰일 나나요? 네, 싸우기도 하고 과거에 뭐 그래서 폭력 행위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그 보도도 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 취업 얘기, 결혼 얘기 절대로 네.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추석 밥상에 뭐 올리려고 무리한 기획 안 하셔도 된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을 최민희 전 의원님 말씀을 우리 정치권이 잘 또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의원님 우리 13일부터 정면 승부 시간이 바뀌는 거 아세요? 네, 저 압니다. 네. 어떻게 바뀌나요? 앞으로 당겨집니다. 네. 자, 13일부터 뉴스 정면 승부 5시에 시작하는데요. 3013님, 9940, 2919, 7262, 6343, 1451님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3일부터 뉴스 정면 승부 5시에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변함없는 정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네. 질문 넘어가보겠습니다. 저기 정진석 국회 부의장하고도 좀 아시는 사이세요? 그거 알긴 알죠. 그런데 뭐 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안다 네.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요새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잘 압니다. 네. 네. 친하지는 않습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네, 안다. 안다. 예. 자, 그렇다면 새 비대위원장으로서 순항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난관에 벌써부터 부딪혔죠. 예. 네, 우선 그 이분을 이준석 전 대표가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예.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윤핵관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호소인인 거죠. 그렇죠. 예. 차라리 윤핵관이면 윤핵관이지 윤핵관 호소인은 약간 더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네. 우선은
참 인재풀이 저기도 없구나. 예. 아가페 영역에서 찾다 보니 어떻게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지칭된 분을 했을까 이런 네. 딱한 생각이 한편 들고요. 예. 그다음에 당장에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최재형 의원이 사실상 거절하셨습니다. 비대위 출범 자체를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예. 내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 이런 지극히 타당한 이유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대위 구성부터 난항에 직면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 지금 가처분이 몇 번째인가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같은 이것도 그래요. 정말 가처분 홍수입니다. 국민의힘 네. 주변은. 저는 이 모든 게 예. 대선 지선에서 이긴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떤 감정으로 무리하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네. 빚어진 이게 진짜 비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 새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인데 이거 겸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상관없죠. 부의장과. 상관없습니다. 네. 아,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도 비대위원장을 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그게 네. 늘 계속하는 직이 아니잖아요. 아. 이 비대위는 어쨌든 정기국회가 끝나거나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자, 이제 새 원내대표도 곧 선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새 원내대표가 누구로 뽑히든 간에 결국 이준석 전 대표 문제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결돼야 되는데 네.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전해주시는 신의 해법. 그건 이미 그 해법을 국민의힘이 걷어찼습니다. 예, 애초에 그 대선과 지선에서 이긴 당대표가 예. 누군가의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많이 안 들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네. 임기를 보장해 줬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 무리함을 그러니까 당원권 징계 6개월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권성동 비대위 체제가 법원에 의해서 위기를 맞았을 때 예,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그때 해결할 길이 있었습니다. 예. 원내대표를 새로 뽑고 그 원내대표가 뭐 수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비대위 당원당규 개정 이런 것이 사실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네. 국민 보시기에 아주 안 예뻤습니다. 역시 정말 말을 너무 센스 있게 정말 솔깃하게 안 예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치권이 정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좀 이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한탄스러운 마음까지도 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